자, 오늘 12월 8일입니다. 이제 12월도 3분의 1이 이제 곧 지나가고 있려고 하는 건데, 자, 오늘 금요일도 시장이 셌습니다만은 오늘도 시장이 좀 강했죠.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150포인트대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였죠. 4,200포인트 근처가 이제 하나의 또 고점이라면은 지금 불과 한 5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박스 상단까지도 진입을 하는 우리 코스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미는 있고요. 그래서 슬며시 오르는 것보다는 역시 힘있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뭐 지난주는 이제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추세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반등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바로 이번에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11월에 조정을 딛고 이제 반등을 한번 시작을 해본다라는 데서 의미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 얕았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할 때 신고가의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관심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약간은 돌파에 대한 기대 좀 이른가요? 아직은 이럴 수도 있지만은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 신고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오늘 좀 볼게요.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코스피 아까 이제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자, 일단 오르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3,900 살짝 하회하는 이때 바닥을 만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점은 이제 확인되었죠.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반등인데, 저점이 확인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매도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근히 11월 달은 상당히 이제 매도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14조 원 정도의 그런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도가 그친다면은 바닥이 되어지고 매도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매도가 줄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금요일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 한번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정이었다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면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한번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조 2천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도 거의 1조 가까운 그런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거든요. 뭐 1조 살짝 안 되었습니다만은 거의 뭐 1조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한번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쉴 때 매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쉴 때 오늘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에 가깝구나라고 보았는데, 오늘 종가 무렵에는 무려 1.3%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 또 이제 다시 또 매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제 연속적인 상승인데, 상승이라 하더라도 상승이긴 상승인데 이전에 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증가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도 긍정적인데, 뭐 이렇게 되어지면 11월 달에 한 달, 뭐한 달에 한 달 동안의 조정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에 대한 추세는 이제 다시 돌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세를 돌파할 때는 첫 번째 이제 이 아래 있다가 첫 돌파잖아요. 첫 돌파는 지지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지가 되어지면 좋은데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지 못하지만은 근데 뭐 어때요? 한번 살짝 눌러준다 하더라도 또 올라올 것이니까 이번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올라올 것이니까 뭐 좀 연결해서 본다면 결국은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한번 이러한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는 다시 매수 전환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종목의 움직임도 오늘 좀 중요한데요. 음, 사실은 오늘은요. 음,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뭐 종가에 더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세요. 아침에 이제 시작해서 약간의 이제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사실 오늘 좀 주춤한 거거든요. 주춤하다가 오후 들면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 오후의 상승은 이제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됩니다. 역시.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6% 이상 상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오전만 하더라도 요렇게 오늘 여기 꼬리 자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전일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서 아이고 하이닉스가 여기 밑에 있구나.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뭐 이전도 그랬지만 지수에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그만큼 커져가지고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11월 후반부에 이미 코스피 지수는 쌍바닥 저점이 나타난 건데 얘는 그때 외바닥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누를 때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남들 다 오르지만은 하이닉스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우리 코스피 좀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줌으로써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줌으로써 지수는 좀 더 올라왔고 드디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좀 시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인데 이쯤 되면 또 저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점이 되는데 근데 이제 반등은 올라오겠죠. 반등은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서 상승한 게 꽤 큽니다. 하이닉스가. 그래서 과연 신고가가 날 수 있을까? 뭐한 간에는 뭐 110만 원까지도 뭐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110만 원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상당한 이격이고 여기 크지 않습니까? 이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저항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은 나오게 되는데 반등의 신고가 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비중을 좀 이제는 조절해 보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반도체. 그래서 비중을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뭐 하이닉스가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꽤 컸죠, 오늘은. 오늘 좀 재밌는 것은요. 2차 전지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며칠째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만 2차 전지주는 꽤 크게 상승하였죠. 그래서 에코프로가요 무려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일단 났습니다. 연중 신고가가 났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에코프로에 오늘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한 오늘 8% 이상 상승을 하였죠. 그러면서 17만 원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있죠. 자,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이 좀 시가총액이 큽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거 이제 좀 그 상위에 있는 종목인데 아이 그러면은 재밌는 것이 오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코스닥 시장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 아까 보시다시피 어때요? 전혀 오르지를 못했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2차 전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2차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도 현재로는 이제 힘이 붙어 있는 겁니다. 힘이 들어와 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더 힘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튼 뭐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할 때 에코프로 BM은 뭐 거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는 있겠네요. 뭐 혹시 2차 전지주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음. 그래서 뭐 이러한 종목도 지금 보면은 이제 스윙 랠리에 일단은 동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동참하는데 대신 이제 이러한 종목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세는 났어요. 그래서 큰 추세가 꺾이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되어지는데 어떠한 종목도 외봉으로 죽진 않거든요. 고생은 이렇게 한 다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년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2년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 한번 할 때가 되었는데 반등은 나오는데 이거 또 다시 신고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신고가 났던 것이 거의 30만 원 이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번 반등 나오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요.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오늘 같이 이렇게 또 20%씩 움직이면은 개인들이 또 에코프로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봐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뭐 12월 중에 한번 다룬다 하면은 뭐 그 수익이 나름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가볼만 가도 되긴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 이제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보통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잘못된 장기 투자일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락해서 손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지만은 사실은 본전을 기다리는 거고 또 이제 언제 장기 투자면 모호할 때 장기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합리화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모호할 때 나는 일단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은 장기 투자할 때 아닙니다. 하나의 큰 방향이 나올 때는 장기 투자를 해도 돼요. 여기서는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장기 투자하면 아마 또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우리 현대차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많이 올랐는데 이 현대차도 저기 고점 찍을 때 보세요. 여기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의 상승에 대해서 좀 꺾이는 것이 보이죠. 또 한 2년 반 상승을 하였거든요. 이때 그러다가 꺾였죠. 꺾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또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은 한 두 번 정도 보여주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강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반등이 오는데 보통 한 번 반등하고 바로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반등 뒤에는 어때요? 오히려 더 크게 빠져버렸죠. 상당히 빠지면서 자동차도 이렇게 이거 뭐꽤 오랫동안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게 하락하는 게 거의 한 4, 5년 빠졌어요, 여기. 현대차가 이제 그러한 전례가 있듯이 상당한 이격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승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 있건 아니면 지금 들어서 뭐 나름대로 수익을 만들던 이번 올라오면은 이제는 좀 잘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소리가 작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괜찮으면 1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니까 오늘도 이제 방송을 계속하고 밤에 또 이제 방송이 있고 이러니까요.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허리 힘이 약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소리 작으면 작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이크 가까이 다가오면 가까이 해야죠. 지금 괜찮죠? 근데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자세가 밀리면서 좀 멀어지는데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좀 그때는 말씀해 주세요. 음, 자, 아무튼 뭐 반등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그 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다. 상승은 나오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12월의 상승의 랠리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상승을 꽤 했죠. 음.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치솟아 올랐고 현대차도 꽤 치솟아 오르는. 근데 기아도 오르기는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만은 기아도 상승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적당한 한번 눌림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좀 마이너스를 주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뭐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아무튼 이 12월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마무리를 이제 짓게 되는데 이제 둘째 주니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고 이번 주 치면은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아마 크리스마스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보름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뭐 크리스마스 이제 지나고 나면은 연말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리스마스부터는 이제 새해까지 그때 또 황금 연휴잖아요, 걔들은.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 가고 하기 때문에 뭐 그 뒤에는 그렇게 뭐 주식이 잘 오르거나 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 남아 있는 보름 동안에는요. 지금 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 꽤 괜찮거든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좀 발휘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좀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 보름 동안이지만은 꽤 수익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11월 달 한 달은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11월 달은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니었겠죠. 하지만은 그것을 좀 만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좀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남아 있는 12월 보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동안은 12월 보름 적어도 보름 정도까지는 꽤 괜찮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종목들도 추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올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선금융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상승을 하였던 종목인데 아무튼 상승 뒤에 조정은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쉽게 망가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살아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자꾸 보인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 이제 12월의 랠리 산타 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신중하게 이렇게 보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월만 뭐 반짝 상승하고 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년도 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년도 장도 잘 가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5천 포인트를 기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올해 상승을 생각한다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올해는 2천 포인트 상승하였거든요. 엄청 올라온 겁니다. 2천 포인트. 그러니까 4월 달이 저점이었는데 그 2,200이었잖아요. 그 지금 고점이 11월 초에 고점이 4,200이니까 2,000 포인트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제 4,000 포인트 대인데 5,000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죠, 뭐.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더 가느냐 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뭐 상승은 계속되어진다고 볼 때 종목들의 분위기, 종목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요 단순히 이 산타랠리 12월의 상승도 의미가 있지만은 내년도 장까지 분명히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수익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종목을 사 나가기 시작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 올해 있죠. 여러분 올해를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어떤 종목이 가장 인상적인가요? 뭐 1년 단위도 좋고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 1년 또는 그 이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종목이 제일 부럽거나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마 그러한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죠? 뭐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종목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았던 종목 이런 거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항상 보면 야 저런 종목들을 좀 저기 초기 오를 때 있죠. 초기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했다면은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이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당되어지고요. 효성중공업이요? 효성중공업도 꽤 많이 올랐죠. 효성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네, 효성중공업이 예, 얘도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꽤 상승을 하였죠. 근데 이 효성중공업도 좋아요. 근데 효성중공업이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이 올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그 이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또 재작년까지 가본 그야말로 이제 바닥에 있던 그러한 종목 10만 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되어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아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근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고 수익이 붙었다는 거 아마 인정이 되어지실 텐데 사실은 이러한 종목은 더 좋은 기회라면 그 앞에 연도 또 그 앞에 연도가 어때요? 엄청 좋았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 여기서 좀 잡을 수 있었더라면 뭐 꼭 장기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한 2년 상승했나요? 여기 23년도 중반부터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올해 거의 다 끝났으니까 2년 반 정도가 되어지는데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만약에 보유했으면 상당히 큰 수익 났겠죠. 이 종목.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이렇게 조정 들어가는 구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을 여러분이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종목에서 어때요? 상당한 수익을 만들고 있겠죠. 음, 그렇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도 꽤 많이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진짜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근데 사실 여기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하이닉스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하이닉스 이야기했어요. 뭐 23년 말인가 24년 초인가 할 때 이점부터 하이닉스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반도체에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연초가 좋았건 연초도 좋았지만 또 작년부터 이렇게 작년 초부터 이렇게 매매를 해왔다면은 꽤 기회를 많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부럽죠, 그죠?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은 하이닉스도 보면은 그 24년도 장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장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저점을 만들고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어졌던 것이 하이닉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러한 종목을 저기 아래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특히 우리 저기 조선주도 많이 올랐지만은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들은 아유 24년도 또는 그 앞부터 보았을 때 이거는 뭐 그냥 수백 프로가 수익이 붙는 그러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고 10만 원 가까이 올라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렇게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쉬고 있는데 또 그만큼 강하게 또 그만큼 멀리 달려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그 장이 안 된다 할 때도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장이 좋아지면서 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좀 아쉬움이 맞아요. 아쉬움이 좀 크죠.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면은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아쉬움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요. 뭐 아직까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막 수백 프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백 프로 더 가는 것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죠. 지금 12월인데 물론 오릅니다. 오르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멀리 나설 수 있는 종목의 그런 출발도 이제 그 시작되는 것이 지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면 12월은 중요합니다. 12월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하나오션도 보면은 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상승을 쭉 했죠. 그래서 봄에 큰 상승이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쉬었습니다만은 결국 올해 고점은 15만 원까지 올랐죠. 이게 거의 뭐 3만 원 초반대에 있다가 그죠? 3만 원 초반에 있다가 15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연중 올해 한 1년 정도 되는 사이에 이것도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여기서 연초에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요 하나오션도 12월 정도가 좋았습니다. 여기가 좋았어요. 하나오션이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 횡보하면서 지루하게 만들던 또 하나의 바닥을 만들면서 지루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존재감이 별로 없죠. 존재감이 없다가 이 한번 빠졌죠. 빠져서 여기 보면 이제 한번 큰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전환 만들어낸 거 보이시죠? 푹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어때요? 연중 신고가를 살짝 만들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오션은 이미 이때 보세요. 12월 달 이렇게 눌려주고 나가면서 그 다음 해 봄에 어때요? 활짝 꽃이 핀 거죠. 다음 해 꽃. 근데 이게 보면 가만히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새해가 들어가면서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미 어때요? 이미 12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었죠. 11월, 12월 달에 이미 준비가 되고 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여기도 그렇지만은 뭐 12월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막 하반기에 이제 좀 나름대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보면 안 된다고요. 짧게. 종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상승이 올라온다. 뭐 12월 달에 어떤 랠리가 나온다 해 가지고 짧게 볼 것 좋아할 게 아니라 어쩌면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찌감치 여기서 준비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상승은 여기에 뒤에 나와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앞부터 이제 이 가능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때 하나오션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거든요. 뭐 12월마다 어떤 뭐 그러한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다음 해 봄까지도 봄 그리고 뭐 그 이상도 가죠. 그 이상도 가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 뭐 산타랠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2월 달에 상승이 있을 거니까 뭐 좀 여기서 얼마 수익을 좀 보고 가자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더 큰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 이번에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염두해 두고 종목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조금 정신 없을 거예요. 음, 조금 정신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자동차가 올라가지고 야 자동차 좀 봐야겠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오늘은 2차 전지가 뛰어오르고 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좀 혼란스럽죠. 분명히 혼란스러운 부분들 좀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좋은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시고 좀 크게 보려고 노력한다면은 분명히 내년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올라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뭐 2차 전지도 뭐 나름대로 수익은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큰 줄기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멀리 간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중요하죠. 앞으로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뛰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일찍 좋은 종목은 일찌감치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출발을 하고 또 이번에 특징이 뭐였습니까? 기회를 잘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제 뒤로 가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강하게 나타날 때 있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때 매수에 이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처음에 움직일 때 있죠. 이때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강하게 나가는가 그리고 강한 종목은요 오를 때 많이 나가고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온다고 했죠. 뭐 올라간 것만큼 빠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요? 바이오도 뭐 괜찮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도 이제 많이 그 분야가 많다고 했죠. 오늘도 바이오 쪽에 상승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제약주, 제약주들이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약주들도 좀 올라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것에 이제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좀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는 어떻습니까? 앞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좀 알려진 종목보다는 완전히 눌러져 있다가 그죠? 완전히 눌려져서 소외돼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면은 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적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올해 오른 종목들 다 소외되어 있다 올라온 거잖아요. 한국전력 어때요? 이제 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은 한국전력이 아이고 이거 연초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종목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고점 찍고 지금까지 흘러내려 가지고 그리고 이 종목이 추세에 어떤 전환이 보이는 듯했는데 쉽게 나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월 이후로 이제 뻥 치고 올라가 버렸는데 한국전력도 이제 알려져서라기
들어가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조용할 때 있죠. 아무도 이제 인기 없을 때. 그럴 때 들어간 것이 역시 유리했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요. 이러한 종목이 더 좋아요. 물론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오르는 것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은 납니다만은 어때요? 그 수익은 이제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역시 저기 시작하기 전에 사놓아야 됩니다. 주식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사는 거 있죠. 아마 여기서 사라면 되게 깊이 하실 거예요. 깊이를 하는데 이게 보면 작은 등락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죠. 올라가는 듯 해서 기대감을 가지다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아이 가려고 하면은 좀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내려오고 아 이거 뭐냐 되게 성가시다 짜증난다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보상을 확실히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물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만은 수익은 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것을 좋아하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요. 어떤 사람 욕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아니 종목이 가려고 하면 빨리 가야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나중에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기다리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돌리고 또 돌려야지 수익이 커지거든요. 짧은 상승은요. 그 돌려도 그렇게 수익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사야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번에 여기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종목들 뭐 근래에 이렇게 개인들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년 봄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12월 달 12월 달 보면은 지금 뭐 산타랠리 이란 지금 이야기들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많이 취해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이번 12월 달만 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내년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요. 추천주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은 때가 뭐 오를 거예요. 언제 수익 나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걸 알면은 딱딱 정확하게 찍어 드리지.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 날짜를 찍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수익 나느냐 물어보면 그건 틀렸어요. 저도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를 수 있느냐 아니냐거든요. 아직까지 이격이 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격이 나지 않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기는 갈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몇 종목을 사지 않습니까? 뭐 가는 종목 하나 정확하게 딱 바닥을 찍어서 오를 거 알면은 한 종목만 딱 사가지고 집중 투자해 버리죠. 뭐.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었는데 아마 뭐 오르는 종목도 있고 안 오르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오르는 종목도 있잖아요. 분명히. 오르는 종목도 있으니까 뭐 그런 종목들 오르는 대로 따라가고 조금 덜 따라가고 있는 종목도 기다려 주시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다 손절도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에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뭐 좀 기다리기 싫다 할 때는 그 손절 있죠. 그 라인을 터치할 때는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뭐 그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적인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답변이 됐나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지금은 있죠. 손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오히려 그렇다면은 좀 기다려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두산 저기 뭡니까 에너빌리티도 곱게 간 게 아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해 꽤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빠진다고요 종목들이. 분명히 신고가 났죠. 종목이 신고가 났으면 곱게 이렇게 가면은 참 좋겠는데, 아이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는다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곱게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빠지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우리가 좀 앞에서 일찍 사신 분들은 이런 데서 샀어요. 사가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럴 때 좀 짜증 납니다. 보면은 아이 가는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주식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주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돈을만 벌어주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막 친절하게 다 먹여주고 이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뺏어야 되고 이경남은 팔아야 되잖아요. 개인들에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든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빨리 뱉어내라고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이렇게 흔듦이 언제까지 나올지 얼마나 흔들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향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방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디어 딱 올라가 가지고 신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신고가 나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적당히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 뚝들. 이게 많이 들어온 겁니다.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보면은 어때요? 3분의 1 빠졌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돌파하는 거 보고 여기 매수하시는 거 돌파할 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 나다가 제자리 왔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빠진다고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격만 보지 마라. 지금 뭐 몇 프로 빠지고 얼마나 빠지고 이걸 보지 마라. 결국은 방향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방향성이 살아 있으면 결국 가는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 고약한 녀석이 팍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고통 주고 이 아마 손절도 하거든요. 이 개인 손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손절시켜 놓고 거기서 달아나는 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급등을 하면서 달아났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누르고 이렇게 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죠? 가장 이상적인 건데 주식이라는 것이 결코 개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짓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누르고 그래놓고 이렇게 달아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방향성이 났으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믿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익의 비법입니다. 그 주식 매수했다 해서 편안하게 공짜로 이렇게 수익까지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데려다 주질 않아요. 주식은요, 이것은 고통의 사업이고 이게 매번 어떤 모험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결코 편안하게 고객을 모셔서 편안하게 수익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아낸다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고통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참아 보세요. 조금만 참아내면은요, 결국 가긴 갈 거예요. 그럼요.
주식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왔고 또 좀 조정이 들어오면 저도 뭐 견디고 그런 거거든요. 한국전력이요?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사실은요, 언제 갈까요? 어디 얼마까지 오를까요?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꺾일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꺾일 때까지는 가는 건데 한국전력은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요 근래도 잘 가고 있는데 한국전력도 우리가 저기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종목인데요. 뭐 아직까지 우리 다 전량 매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매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요. 중요한 것은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제 크게 벌리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이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마침내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출발하는 종목도요. 지금 잘 가지만은 또 중간에 한번 들어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는 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또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도 있겠죠. 하지만은 큰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면 올라간다. 추세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한번 방향이 나면 그 방향대로 올라간다라는 거. 하이닉스도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지금 5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 보세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앞에서는 한없이 빠진 종목입니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빠진 종목이거든요. 아이고 여기 걸려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그냥 망했죠. 완전히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건 뭐예요? 하나의 방향이 나면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닥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고 반등을 하였고 그리고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추세가 나오니까 추세가 나오면 이제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기 거의 뭐 10년 또 훨씬 더 됐죠. 꽤 되기는 하였지만 그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상당히 올라오는 것이 시세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이거 믿고 가거든요. 그래서 야 많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방향 바뀌었다고 또 많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될 보장이 어딨냐 하지만 차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림이 나타나요. 그게 기술적 분석 아닙니까? 차트로 분석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좀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 야 실적이 근거가 되어야지 어떻게 거기서 사냐? 물론 추세는 나옵니다만은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 실질적으로 수익 안, 여기서는요. 천하의 하이닉스도 여기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2009년인가요? 2010년도인가? 그때는요. 주당 만원 손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 분석 하시죠. 우리가 EPS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지금은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주당 이익을 만들고 있네요. 5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만드는 종목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 있죠. 여기서는 주당 만원 손해를 보는 종목이었습니다. EPS 마이너스가 만원 나왔어요. 그 종목 사겠습니까? 종목당 만원, 주당 만원을 손해 보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지나고 보면 거기가 바닥이고 거기가 변곡이잖아요. 주식은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변곡이었고 또 이렇게 반등했을 때도 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수익이 없었는데 근데 추세는 말하고 있죠. 추세는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믿고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또 이 방향 한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내린 방향이 또 바뀌면 상당히 또 올라간다는 거 믿고 보유하면 지금은 부자 됐겠죠. 물론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긴 합니다만은 그거 어떻게 들고 가냐 하지만 그렇게 참은 사람은 대박 나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투자이고 그게 주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얘도 곱게 가지는 않는다고요. 출발할 때 보면 분명히 여기는 어때요? 엄청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그나마 하이닉스가 굉장히 쌀 텐데 실적도 보이지 않지만 또 출발도 쉽게 안 해줍니다. 예, 가는 듯 하다가 누르고 가다가 누르듯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우리가 샀지만은 또 원하지 않은 방향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도 그런 사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워렌 버핏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막 시장 망가지고 빠졌을 때 체면 많이 구겼잖아요. 워렌 버핏 종목도 빠졌다. 워렌 버핏이면은 위기가 오기 전에 뭐 다음 전략 매도해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어때요? 주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손실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정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다 또 그만큼 회복하고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또 성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위기를 예견해가지고 잘 팔아서 바닥에서 사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들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수익 나잖아요. 그게 비결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들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마다 매도하고 그거 다 맞춰서 수익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경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걸 못 맞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추세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만개가 되어질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만개가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하이닉스도 여기 보세요. 막 누르고 이렇게 고통을 주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거 믿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종목도 있고 또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빠지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실 텐데 조금 참아주면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보유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참 저도 주식이라는 것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그냥 곱게 가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예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거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말립니다. 오히려 꼬여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의 방향을 믿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이닉스 여기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우상향하는 추세는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단기, 중기는 꺾였을지라도 큰 방향은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완만해지지만 꺾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주죠.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안 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요 안 가는 종목이 다 효자가 되어집니다. 아이고 우리 현대모비스도 지금 올라왔는데 현대모비스도 몇 달 전에 이렇게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중간에 보면 바로 가면 좋은데 내려오잖아요.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오고 이게 내려오는 구간이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좀 성가시더라고요. 좀 짜증 나더라고요. 이게 짜증이 나기는 나는데 근데 어때요? 방향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잖아요. 돌파되고 방향에 대해서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살아 있고 꺾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때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더 못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관세라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발목 잡혀 가지고 이렇게 머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이 부분이 살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꼭 장기 투자만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때요? 기다려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수하면 고통입니다. 사실은요, 주식 매수하면요, 고통입니다. 당장은 고통. 그래서 매수하면 빠지는 것이 당연해요. 매수하고 빠지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을 기피하고 싶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가 샀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는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몇 차례 이렇게 누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측 못해요. 그거는 세력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위로 올려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머물고 있으면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 세력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세력이 좀 고약한 녀석들이 되어가지고 막 털어내기 위해서 흔들죠. 뭐 장기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막 흔드는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이 흔든 종목이 잘 가요. 결국은 많이 고통 주고요. 많이 흔든 종목이 잘 갑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신 종목도 그렇게 그 많이 그 두산 에너빌리티 콱 누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좀 비교적 지루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거든요. 아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 보면 2년 횡보입니다. 우리가 2년 꽉 채워서 고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좀 출발에 가깝게건이나 해가지고 샀거든요. 저기 앞서부터 간 건 아닌데 이게 분명히 잘 갈 종목이고 분명히 갈 종목이 추세 나온 겁니다. 추세는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길어졌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건 아닌데 그래도 사가지고 꽤 몇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도 몇 달 기다렸는데 저기 앞에서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박스 그리는 게 2년 걸렸어요. 근데 2년을 고통을 줬지만은 보상은 충분히 해준 거죠. 앞서서 여기 보상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기는 한데 저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보니까 꽤 먹었어요. 그래서 뭐 1년 조금 안 되게 고생은 했지만은 수익은 그때 300% 이렇게 났거든요. 괜찮네. 1년 1년 좀 뭐 1년은 안 됐지만은 300% 났으니까 엄청 수익 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은 하는 듯 했지만 꽤 괜찮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주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는 몰라요. 이걸 좀 잘 참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는 아니잖아요. 장기는 아니고 이 말인데도 이런 기다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달 기다리는 건요. 시세에 있어서는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아주 큰 케이스로 움직이고 있고 큰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큰 스케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석 달, 넉 달은 얘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진짜 극히 짧은 그 구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좀 길게 느껴지죠. 근데 시세 보고 우리한테 맞춰서 딱딱 맞춰서 가더라고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큰 수익을 만들려면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서 따라와야지 내가 너희한테 맞출 거냐? 시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시장이 너희에게 맞출까? 아니죠. 우리가 시장을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세 입장에서는요. 그게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때로는 버겁죠. 그래서 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믿고 가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면은 뭐 쉽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조금 답답하더라도 방향성이 살아 있다면은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중간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자, 이제 12월 이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12월은 지금 이제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인데 단순히 지금 오르는 거 있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여기 오르고 저기 다르고 하니까 오히려 정신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내년 봄까지 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추세다 그죠? 짤막한 상승이 아니라 하나의 좀 추세가 이렇게 좀 큼지막한 비교적 큼지막한 추세가 움직이는 종목 있죠. 그러한 종목을 좀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담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무튼 종목 선별에 너무 눈에 지금 탁탁 눈에 띄는 거 그걸로 판단하기보다는 큰 그림 속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꼭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추세 나오는 종목 있죠. 그게 좋아요. 힘 있고요. 마디도 그러한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아무튼 12월 달에는 종목을 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내년까지 좀 바라보는 그러한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일단 또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2월 달 화이팅 하시고요. 또 좋은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목요일 오후 2시죠? 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